피부와 뭐만 있는 거니까 각질 제거할 수 있지만 아이라인 할 때는 그럴 수 없잖아요. 살짝 누르듯이 하셔야 유분기가 어느 정도 더 잘 닦이고 유분이 이렇게 삐지듯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반영구 샤트 방송입니다. 오늘은 이론 중에서 토탈북의 178페이지 샤트 아이라인입니다. 아이라인에 있어서 이론적인 설명하고서 다음 시간에 실기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하고 나서 시술을 하고 나서의 만족도 또는 고객의 만족도, 시술한 사람이 만족도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고객의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리스크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이 원했던 시술만큼의 성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아이라인에 있어서는 주의사항이 다른 시술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죠. 첫 번째는 눈 전체 각막 또는 결막에 있어서의 접촉성이 많은 시술이기도 하고, 또한 시술 시 잘못됐을 때의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한 시술에 있어서 안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점, 오늘은 제가 그 주의사항에 대한 또는 주의사항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상식적인 얘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쭉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요. 과한 시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머신은 무엇보다 자세에서 얻는 깊이 조절 각도, 텐션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아이라인은 점막과 아이라인이라는 눈썹에 모가 있는 부분을 시술하는 그 모든 부분을 아이라인이라고 통상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부위가 아이라인과 점막의 부위가 일단 그 부위의 피부가 다르고, 시술 시 결정적인 건 시술 후에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시술 전에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제가 이론을 넘기고자 한번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이라인 시술 시 주의사항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사인펜 소리가 싫다고 하시던데, 이 소리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고민한 결과는 안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소리 내가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체크리스트가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라는 건, 이분이 아이라인 시술을 하러 왔어요. 왔는데 일단 먼저 뭐부터 체크해야 돼요? 눈썹 같은 경우는 피부 상태가 어떻는지, 레이저를 받았는지, 전에 어떻게 또 시술 받은 경력이 있는지, 지병이 있는지, 약을 먹고 있는 게 있는지, 장기적으로 먹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체크들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아이라인보다는 훨씬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안구, 결막, 그죠? 결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체크리스트를 굉장히 잘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체크리스트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는 미리 병원에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병을 꼼꼼하게 물어보는 것 또한
사실적으로는 물어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의사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 드리자면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당뇨병이 있습니까? 뭐 지금 고혈압 약은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술 경력이 있습니까? 쭉 체크하시는데 그 병상 기록에 대한 병력 기록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하시는 것 또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간단한 거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아이라인 시술 시에서 물어봐야 될 건 일단 첫 번째 안구 건조증. 그죠? 안구 건조증이라는 자체가 있는다라는 건 기본적인 상식만 알아볼게요. 왜 생길까요? 그죠? 예. 이분이 안구 건조증이 있다는 건 일단 몸에 지병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눈 하나로 딱 봤을 때는 기름막 자체가 막혀 있거나 눈물샘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결점이 있으신 분들, 또 나이가 있어서 당연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또는 굉장히 건조한 날, 겨울이라든지 그리고 히터를 많이 틀 경우 안 생길 건조증도 생길 수 있는 조건, 이 모든 거에서 예민한 사람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막 수술 뭐 약 그렇게 뭐 다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단 고혈압 약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약 이런 거를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은 당연히 혈액이 무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지혈이 안 될 수도 있고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적응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이 생겨서 부어서 그 부분이 안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건조증에서 인한 결막 손상은 시술 후에 눈꺼풀이 부어서 안압을 누르게 돼요. 이 부분 안구가 건조함으로 인해서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결막을 찢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는. 그럼 굉장히 통증을 유발하고 1일주에서 2주 가까이 많은 통증과 약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전국에 계시는 반영구 하시는 분들이 리스크가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아이란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체크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안구 건조증은 없는데 눈곱이 자주 끼느냐, 그러니까 눈곱이 자주 끼시는 분들이죠. 특히 주무시고 일어나서 눈곱이 많이 끼거나 평소에도 눈이 많이 가렵거나 눈곱이 끼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건조증이라든지 또는 눈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예민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눈곱이라는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세균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죠. 예. 아이라인 하고 나서 눈곱으로 인한 감염 우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가려움증. 똑같은 비슷한 말인데 가려움증이 있다라는 건 세균,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요즘에 근데 바이러스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몰라서 미치는 거죠, 이건 완전. 이분이 보이면은 막 벌레라도 보이고 기어다니면은 보이는 건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가려움증에 의한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을 만큼의 마이크로적인 세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가려움으로 인해서 시술은 너무 잘했는데 그분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집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약을 처방을 해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죠? 소염제. 근데 소염제를 먹고도 이렇다면 이분은 또한 손으로 안 씻고 또는 약한 부분을 만질 수 있고 세안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빨리 재생이 안 돼서, 재생할 시점에 재생이 안 돼서 일주일 뒤에도 감염이 일어나
부어서 고름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안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또 결막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모낭충이죠. 모낭충. 우리가 말하는 모낭충. 모가 있는 곳은 다 충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누구나 다 생기는데 중요한 건 면역력이죠. 면역력에 있어서 더 악조건이면 안구근육증과 눈곱도 끼고 가려움도 생기고 모낭충도 많은데 그게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속눈썹 연장을 많이 하죠. 속눈썹 연장을 또 하신 분들, 특히나 더 연장하시는 분들이요, 모낭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젊고 건강하신 분들, 면역력이 뭐 강하신 분들이야,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면역력이 강하신 분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 말하기를. 그렇더라면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도 속눈썹 연장도 많이 하시고 펌도 많이 하죠. 펌과 속눈썹 연장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잘못할 경우는 감염이 생길 수 있고요. 속눈썹 연장하고 나서 눈이 빨갛거나 가렵거나 눈곱이 자주 끼거나 하시는 분들 또한 이것도 사실은 2차 감염에 의한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민한 얘기긴 한데 이런 속눈썹 연장과 펌 같은 경우도 적응력이 안 돼 있거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사실은 붉어지고 눈곱 끼고 하는 증세가 한 3, 4일은 가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이것도 잘못해가지고 컴플레인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란 얘기죠. 속눈썹 연장하시는 분들 여기에다 또 아이라인을 합니다. 아이라인을 잘못해서 속눈썹에 연장을 한 부분, 가짜모, 그 부분이 결막을 찔러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한 부분이 니들 머신기를 통해서 잘못 떨어지면서 결막에 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속눈썹 연장은 뭐 씁니까? 본드 쓰죠, 본드. 본드가 굉장히 강한 건 알죠. 요즘에 특히나 더 완전 1초 만에 딱 붙는 초스피드 연장 붙이는 거에 있어서는 본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빨리빨리 붙는 거야 되고, 이게 또 눈으로 결막에 붙어지게 되면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 정도 좀 불편하다 할 정도로 하다가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염두를 해 두셔야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펌도 마찬가지고요. 펌도 펌 약이 천연입니다. 100% 천연입니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있습니까? 근데 이런 펌 부분에 있어서도 화학이기 때문에 펌을 하신 분이 오늘 하셨는데 내일 아이라인을 한다? 나이대가 50대다? 아니면 40대라 30대라도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좀 무리를 했다? 그러신 분들은 정말 일명 말해서 잘못 걸리면 아이라인 시술하고 정말 휘말리기 시작한 경우들이 생기죠. 눈썹은 좀 덜해요. 눈썹은. 근데 아이라인은 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론적인 설명, 책에는 기본적인 얘기가 돼 있지만 오늘 이론적인 설명을 꼭 책 보시고 이걸 설명을 들으시면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영구는 전체적으로 저는 생각하기를요, 신은 없다고 생각해요. 신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리스크적인 것들은 어디서 잘못 걸릴 알 수 없는 거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반드시 체크하시고 위험한 것들을 줄여나가야 되는 이건 직업입니다. 내가 10년 동안 쭉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이 잘 될 수 있다? 보장은 없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면역력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체크리스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참, 아이라인, 제가 그 일행단이라는 우리 반영구 사적 보험 단체를 제가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3년째 됐습니다. 그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하면서 많은 신고건과 이런 소송건들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어디 부분이 제일 위험하냐, 제일 많이 그 소송건 들어오냐, 분쟁이 생기느냐, 아이라인이었어요. 아이라인인데 아이라인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걸렸던 거예요. 너무 시술은 잘 됐어. 하지만 염증이 생겼어. 염증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리스트를 적는 거고, 또 줄이기 위한 방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 그렇다고 해서 고객들이 이런 설명을 막 진부하게 다 해주고 위험합니다, 겁을 빡빡 주면서 하지 마세요 라고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설명드리는 건 첫 번째, 준비물 면봉. 면봉은 굵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란 일반적인 면봉. 그 다음에 마이크로 면봉 있죠. 아시잖아요. 요즘에 반영구 하실 때 디자인 하고 나면 마이크로 면봉 씁니다. 그죠? 그 면봉 2가지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기름막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약이 아니고요. 그 식염수 또는 눈물 약 이런 종류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냥 건조할 때 넣는 부담 없는 그런 액이면 됩니다. 약국 가면 다 파는 거죠. 그리고 솜 준비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 준비면 이건 다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마취제를 쓸 때 주의사항도 있는데, 마취제에서 결막이 손상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 설명한 다음에 할게요. 보통 이제 누워서 이제 눈을 보면은 눈 안에는 구조가 이렇게 눈썹 모가 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긴 점막이라고 그러죠. 근데 보통 보면 점막 부분과 이 눈썹에 있는 부분이 유분기가 굉장히 많아요. 유분이 많아요. 이 부분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술 후에 보면은 되게 잘 들어갔는데 얼마 안 남기고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 색소가 돌돌돌 말려서 다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 색이 진짜 유난히 정말 안 들어가, 점막이 너무 넓어, 또는 여기에 티눈이 너무 많아. 티눈 아시죠? 그러니까 하얗게 단백질이 응고된 것처럼 동글동글동글 맺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약간 락이 걸리면서 안 들어가는 부위. 그런 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다 유분이 많으신 분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모낭충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면봉 2가지를 이용해서 눈 위를 살짝 누르면서 식염수로 묻혀서 닦아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썹을 할 때 각질 제거를 하듯이 각질 제거를 하죠. 각질 제거. 그러니까 평면에 있는 눈썹하고는 다른 게, 눈은 반드시 굴곡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부위가 다르잖아요. 그죠? 조직이 다른 거고. 눈동자가 있고 눈꺼풀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모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눈썹은 그냥 하나니까. 피부와 모만 있는 거니까 각질 제거할 수 있지만, 아이라인 할 때는 그럴 수 없잖아요. 살짝 누르듯이 하셔야 유분기가 어느 정도 더 잘 닦이고 유분이 이렇게 삐지듯이 나옵니다. 살짝 누르면 보이기도 해요. 기름막을 닦아냅니다. 날 때는 위아래 다 닦아내셔야 합니다. 밑은 밑대로, 위는 위대로 누르면서. 제가 오늘은 이론적인 것만 설명하는데, 제가 또 유튜브 방송에서 실전적인 것도 올려드릴 겁니다. 누르면서 닦아내고, 아래도 누르면서 닦아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알이 막 너무 아플 만큼 누르는 게 아니라 지그시 눌러주는데 어느 정도 누르면서 닦아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닦으랬더니 막 빡빡빡빡 눌러서 닦는데, 특히 초보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식염수로 먼저 적셔서 부드럽게 닦아주셔야 되지, 마른 걸로 닦아주시면 이 부분이 실려서 아이라인을 할 때 부을 수 있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면봉을 쓸 때도요, 너무 저렴한 거 쓰지 마세요. 싸다고 거칠어요. 눈 부위는 굉장히 예민할 수 있어요. 예민하고 닿는 느낌이, 점막은 신경이 예민하지 않지만 아이라인 모가 나 있는 곳은 굉장히 신경성들이 굉장히 예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봉을 쓸 때도 너무 저렴한 거, 저렴이들 쓰지 말고 부드러운 코튼으로 된 좋은 걸로 쓰시는 게 좋아요. 닦아내고 세밀한 부분은 마이크로 면봉으로 살살 닦아냅니다. 그러면 면봉을 보면요, 기름기가 묻어 있어요. 보입니다. 약간 좀 누래요. 그런 것들을 다 닦아준 다음, 그런 다음에 시술해 주시면 훨씬 더 색이 잘 들어가고, 그리고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모낭 충돌도 어느 정도 다 닦은 다음 시술이 들어가면 감염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라인은 시작해서 시술이 들어가는 것보다요, 반드시 고객에 대한 체크, 그리고 하기 전에 처치, 그리고 한 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윤 과정에 있어서 눈썹과 아이라인과 입술은요, 각각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같이 반영구라고 싸잡아서 얘기는 하지만 부위마다의 주의사항과 해야 될 처치는 다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론적인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제가 이론에 대한 설명을 유튜브에다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랩핑입니다. 아이라인 랩핑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은 위험하니까 나 랩 안 씌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랩을 위에다 그냥 탁 뒤집어 씌운다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아이라인 랩핑을 제가 이제 그 교육생들한테 교육을 해보면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방법을 옆에서 이제 보잖아요. 그죠? 옆에서 들어가면 보통 눈을 뜬 상태에서 저는 랩핑을 눈 안구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아프거나 막 결리거나 막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잘 잡으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안쪽으로 넣어서 눈을 감기고, 그런 다음 바르고 뒤집어서 씌웁니다. 최대한 눈 안으로 세워서 들어가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을 바르고 나서 아래쪽으로 약이 발려지는 그런 위험 리스크도 방지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눈이 시릴 수가 있어요. 예민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리고 라섹 수술하신 분들, 이것도 체크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레이저 시술을 받으신 분들 또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랩핑하는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주제로 한 제가 실전 영상은 유튜브로 해서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